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총리실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 쟁점화는 피하면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총선 1년여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봤던 5개 시도단체장 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현재 제기하고 있는 부울경 단체장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만약에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이 타당하면은 당연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받아들여야 되죠. 신공항 이슈 정치 바람의 위험성을 겪어본 부산시는 이런 정치 쟁점화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 문제화 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공항 정책과 관련 국무총리실 조정을 언급하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은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총리실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따라서 앞으로 관심은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관건은 다음 주로 예정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국토부 주장의 논리를 얼마나 확실히 깨뜨릴 수 있느냐입니다. 환경 문제, 법 제도의 위반 사항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판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총리실 검증은 김해 신공항 이슈의 비중을 감안할 때 총리실 내 별도 검증위원회나 검증단이 구성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역량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국토부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도 총리실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게다가 총리실 검증 과정은 PK와 TK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될 수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총리실 조정 결과 김해 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총리실이 새로운 입지까지 언급하긴 힘든 상황. 가덕 신공항을 바라는 부산시 입장으로선 총리실 검증 이후 또 하나의 검증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부산시의 정치력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앞으로 수개월, 부산시의 세밀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한국 선급 특혜 채용과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성혁 후보자의 장남 특혜 채용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장남이 한국 선급에 입사할 당시 공인영어 성적표를 추가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 분량을 적게 쓰고도 만점을 받았고 면접 위원마저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다며 채용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채용 전형 도중에 한국 선급을 방문한 건 부도덕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3천만 원의 교수 연봉을 받으면서도 법적 허술함을 틈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심지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 파렴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4차례 위장 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선 문 후보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수산업 비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념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답 가지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국회는 조만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이 측정기관 따로 또 단속기관 따로 이렇게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강서구의 작업 현장.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연 먼지가 사방으로 날립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3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나 폐콘크리트 등을 파수해 먼지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로는 그 대기를 배출하는 사업장하고 그리고 도심지의 골재 판매업소 그리고 블록 제조업체들을 집중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산먼지보다 훨씬 더 입자가 작은 PM10 이하의 미세먼지와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이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을 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미세먼지 단속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배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일선 구군 지자체. 그러나 일선 구군에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게 왜냐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이제 대표자는 데이터고 그리고 우리 구 사정상 그 구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유일하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갖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측정 따로, 단속 따로,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부산시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6개월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6건으로 이전 6개월간 발생한 사고보다 3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3,601명으로 윤창호 사건 이전 5,860건과 비교해 38.5%가 줄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4곳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공동 신사업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은 오늘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신사업 부지는 확보돼 있지 않지만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 부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건립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2019 부산국제보트쇼가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해운대 백스코와 수영만 롯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해양레저 네트워크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17개 회사가 1000여 개 부스를 열어 보트와 요트 등 해양 레저 관련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내 대표적 서핑 업체들이 참여해 서핑의 대중화를 위한 체험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이 밖에 요트에 직접 탑승해서 요트에 대해 배워보는 해설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다양한 경품 행사도 열립니다. 최근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중고교 교장 3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는 부산교육청 박재현 변호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사안 대처의 특강을 통해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사례를 설명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상위군인 자활단체인 평화용사촌 회장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평화용사촌 회장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용사촌 관리소장인 딸 B 씨와 회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업 수익금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활용보고서가 모두 공개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10년 동안 2,700여 원을 투입해 3,100여 건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활용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시는 정책 연구 용역 최종 결과물과 활용 보고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 정책 연구 용역 운영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